중단한 마무리 문제 세 번째 풀이 다항식의 계산인데 다항식의 계산이 단항식의 계산보다 좀 스트레스가 적을 거예요. 실수도 적고. 그래서 이유는 1학년 때 배웠던 1차식의 계산과 비슷해요. 1차식의 계산에 비해 달라진 것은 문자가 하나 정도 더 늘었다. 그리고 지수, 차수가 이제 2 이상도 다를 수 있다 정도니까 그 부분만 생각하면서 중1 때 배웠던 1차식의 계산과 거의 똑같다 라는 생각에 겁을 먹지 말고 잘 덤벼줬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계산해보면 되겠죠. 1번 그냥 5a 빼기 3b 더하기 마이너스 7a 더하기 6b입니다. 해봅시다.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a에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3b가 됩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2번에서부터는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이 마이너스 괄호 밖에 마이너스를 잘 괄호 안으로 분배해줘야 된다. 사실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개념인데 지금은 그냥 마이너스를 분배해준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해볼게요. 2번입니다. 그러면은 2a-b-8에서 빨간색을 표시해 줄게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9b, 플러스 1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을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10b,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산이 끝나게 되겠죠. 뭐 어렵진 않지만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항식에서 설명했지만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암산하는 게 편하겠죠. 얘는 보여주기 위해 썼고요. 저라면은 차근차근 손으로 찍으면 이렇게 풀 겁니다. 이거 암산 되잖아. 동량끼리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얘도 암산으로 충분히 해도 실수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x 마찬가지 상수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으로 전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식이야. 4번입니다. 4번에서 여러분이 암산할 때는요 머릿속에 마이너스까지 넣은 것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항을 그러니까 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에서 항 그러니까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나씩 암산해 주는 게 편할 겁니다. 즉 2x 제곱에 플러스 x제곱이니까 3x제곱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0x 그리고 플러스 5 쓰면은 어렵지 않게 끝났습니다. 식을 최소화하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타일대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저 다항식을 계산했을 때 A의 계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 필요한 건 A의 계수와 상수항만 필요한데 이걸 다 전개해서 풀어야 될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풀이 과정 쓰랬으니까 풀이 과정 좀 써볼게요. A의 계수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A의 계수를 구하려면 계산에서 A가 나오는 얘하고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즉 A 마이너스 10 A는 마이너스 9A니까 A의 개수는 몇이다?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빠르게 쓰면 되겠죠.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상수항은요. 상수항이 되는 이 아이와 이 아이만 잘 계산하면 되잖아. 그쵸? 자 그럼 상수항 구해봅시다. 4 더하기 6입니다. 계산한 결과 답은 몇이다? 10입니다. 그랬을 때 상수항과 계수의 합을 구하는 거니 마이너스 9 더하기 10은 1이다. 뭐 문제 있을까요?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쉽죠? 3번입니다. 저 다항식을 더했더니 ax 더하기 by가 됐는데 이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합을 구하래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 다항식, 분수 형태의 다항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분모를 우리는 통분해야 합니다.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봤더니 15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분자 분모에 50 곱하면 돼요. 얘는 분자 분모에 30 곱하면 15가 되겠죠. 통분이. 다 됐다. 그럼 씁시다. 한 번에 쓸까요? 결국 15분에 길게 쓸게요. 저 앞에 있는 것은 5를 다 곱할 거니까 5x-35y 그 뒤에 있는 거는 3을 싹 곱할 거니까 더하기 12x-6y 됐죠?
됐습니다. 여기 조금만 지울까요? 너무 길다. 계산하면은 15분의 x끼리 계산한 결과값이 17x, y끼리 계산하면은 뭐야 이거? 마이너스 41y. 얘는 또 짧네요. 이거 계산되고 얘를 ax 더하기 by 형태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저는 15분의 17x 더하기 15분의 마이너스 41y라고요. 그랬을 때 a 값은 15분의 17, b 값은 와우 15분의 마이너스 41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a, b 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결국에 15분의 17, 허주음이 나오네요. 더하기 15분의 마이너스 41을 계산하면은 15분의 이거 몇이냐 하면은 4에다가 24 마이너스 큰일 날 뻔 마이너스 24로 계산되죠. 분자가 약분이 되네요. 근데 이거 사실 저는 이 문제에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면 얘여도 이거만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기하분수 형태로 하자는 건 약속이긴 하지만 꼭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약속한 분수는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나게 했으니까 기하분수를 좀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은 3으로 나눠지네요. 5분의 마이너스 8이라고. 즉 답은 5분의 마이너스 8 또는 마이너스 5분의 8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a, b의 값을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쓰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운 문제긴 합니다. 자, 어쨌든 답은 이게 나올 겁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걸 원래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은 알겠지만 a만 남기고 여기 있는 모든 항들을 다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돼요. 마찬가지 b만 남기고 이 세 개의 항을 모두 다 이항시켜서 계산하고 나중에 마이너스 1을 싹 다 곱해줘서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그 값이 나오면 b값이야. 근데 이거를 수식으로 쓰다가 괜히 연산에서 틀릴 수도 있다는 거지. 다항식 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러분께서 자신 있게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암산으로 하는 게 오히려 실수가 적습니다. 얘도 볼게요. 여기에다가 다항식 a를 더했대. 그랬더니 이게 나왔대. 그럼 생각을 해봐. 이 다항식 a 정체는 뭘까? x제곱 2x제곱에 여기 있는 어떤 뭘 더했더니 x제곱이 됐대. 그렇다면 마이너스 x제곱이 있어야겠지. a에는. 그래야 더해서 x제곱 나오잖아. 두 번째 마이너스 x에 뭘 더했더니 마이너스 3x가 됐대. 그럼 뭐야? 마이너스 2x가 a에 있으면 되겠네. 더해서 마이너스 3x 돼야 되니까. 5에다가 a에 있는 어떤 수를 더했더니 8이 됐대. 몇이면 돼? 3. 이렇게 연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b에선 여러분께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마이너스라는 걸 집중해서 생각해야 돼. 그럼 집중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 x제곱에 뭐를 뺐더니 x제곱의 항이 없어졌어. 그럼 b에는 무조건 x제곱이 있어야겠네. 그래 없어지니까. 두 번째, 마이너스 7x에 뭐를 뺐더니 얘가 마이너스 4x가 됐대. 결론적으로 생각한다면요, 필요한 것은 마이너스 3x가 필요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얘에서 뭐를 하면은 마이너스 4x가 돼. 사실 3x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3x라는 거야, 결과값이.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플러스 3x가 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x가 있어야만 플러스 3x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플러스 6에다가 뭘 뺐더니 플러스 11이 됐대. 봐봐.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5가 필요해. 왜? 선생님 5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 값에서 5가 필요한 거야. 5를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5가 같이 융합이 돼서 플러스 5가 되게끔 하는 수를 한번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해 안 된다면 어떻게 해라? 그냥 손으로 풀면 됩니다. 손으로 푸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마이너스 b만 남기고 얘도 똑같을 거야. 싹 다 이항시킬게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1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으로 될 겁니다. 부호가 싹 다 바꿔서 넘어갔죠. 계산하면요, 얘는 마이너스 x제곱 그대로고요. 이거 두 개 계산하면은 플러스 3x, 이거 두 개 계산하면 플러스 5입니다. 뭐가요? 마이너스 b가요. 그래서 모든 항에다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결국에 b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결과값은 똑같죠.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풀듯 상관없으니 잘만 푸시면 됩니다. 뭐 없이? 실수 없이. 5번입니다.
또 잘못했대요. 잘못해서 더했더니 이게 됐대요. 이때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래요. 풀이 과정을 쓰라니까 써드리겠습니다. 우선 네모부터 구해야겠죠. 네모에다가 원래 빼야 되는데 더했대요. 저 다항식을. 마이너스 a 플러스 4b 플러스 마이너스 5군요. 4b 했더니 계산값이 6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나왔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네모를 찾을 수 있죠. 위에 했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네모에 뭘 더했어? 마이너스 a를 더했어. 그랬더니 6a가 나왔대. 그렇다면 7a가 필요해요. 네모에 뭐랑 4b랑 더했어? 마이너스 2b가 됐대. 그럼 마이너스 6b가 필요해. 네모에 뭐랑 마이너스 5를 더했더니 플러스 1이 됐대. 그럼 플러스 6이 필요해. 네모 다 구했다. 그러므로 바르게 계산한 식은 네모 값이 몇이죠? 7a 마이너스 6b 플러스 6입니다. 여기에 저 i를 빼는 겁니다. 빼기 마이너스 a 플러스 4b 마이너스 5를요. 이걸 계산하면요. 7a 마이너스 6b 플러스 6 플러스 a 마이너스 4b 플러스 5가 되는 거겠죠. 자신 없으면 이렇게 손을 쓰세요. 살짝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손으로 써봤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거 두 개 계산하면요. 8a 둘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0b 그리고 둘을 계산하면 플러스 11로 바르게 계산된 식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5번까지 빠르게 끝냈고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맞는데 나는요. 이 1번식에서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만 필요하고 2번식에서 전개했을 때 y의 개수만 필요해. 그럼 이걸 다 전개할 필요가 있을까? 전개할 필요가 일절 없다는 거겠죠. 가볼게요. 즉 x제곱을 만들 수 있는 숫자끼리의 조합만 생각하는 거야. 이거 두 개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즉 1번식의 x제곱의 개수는 둘의 결과값이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개수인 마이너스 3만 쓰면 되겠지. 자, 2번식에서 xy의 개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xy의 개수. xy를 만들 수 있는 조합, 그 결과는 5x하고 플러스 6y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조합하면. 즉 몇이다? 플러스 30이 답이겠네요. 그냥 3일씩이라고 써도 돼요. 그냥 플러스 보기를 써봤어요. 즉 답은 이렇게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 xy의 개수는 30이다 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8번, 9번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손으로 풀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7번 뭐 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산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냥 원초적으로 풀게요. 이번에는. 자, 네모는 6x의 세제곱 y 마이너스 4x의 제곱 y 제곱입니다. 요까지 우선 쓸게요. 나는 얘를 없애기 위해 양변에 이거의 역수만큼을 곱해줄 거예요. 또는 이만큼 나눠준다는 표현이죠. 그러면은 얘는 1로 없어질 거야. 그럼 반대편 우변에는요. 살아있겠지. 저 아이의 역수가 몇이요? 마이너스 2x제곱 y분의 3이요. 이해됐습니까? 양변에 똑같이 얘만큼을 곱했는데 좌변에 있던 것은 얘하고 없어지면서 1로 되니까 안 쓴 것이고 우변은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야죠. 자, 차근차근 계산이란 이 마이너스 2x 제곱 y분의 3을 여기에도 잘 분배하고 여기에도 잘 분배하자는 소리입니다. 하나하나 해볼게요.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하고 6하고 나누면 3 곱하기 3이니까 9에 x 하나 남고 y는 없어지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최종 부호는 플러스. 전 최종 부호 먼저 쓰라고 했습니다. 2하고 4하고 나누면 2 곱하기 3이니까 6에 x는 없어지고 y만 남네요. 즉 답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y로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겁 좀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8번입니다. 8번은 여기 아래 쓸게요. 바로 계산해 볼게요. 그럼 분배를 잘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9xy 분배 끝 플러스 얘 지금 저는 분수 약하다고 했어요. 곱하기 2x분의 3으로 역수로 바꿔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분배 예쁘게 해줄 거예요. 분배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분배해 주겠습니다. 이끼리 하니까 개수는 1이에요. 우선 최종분은 플러스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자, 다시 이끼리 나누고 숫자는 3 남습니다. 그리고 x에 하나 남고 y에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분배를 해주면 최종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2하고 10하고 하면 5, 3 곱하면 15, x 없어지고 y 하나만 남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은 동류항 뭐 있나요? 아, 얘 동류항 있네요. 마이너스 5x의 제곱에 플러스 12xy 마이너스 15y의 결과값으로 이렇게 다항식 계산할 수 있겠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돼요. 9번입니다. 뭐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말을 아직도 모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수행평가를 보니까. 자, 그런 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다항식에서 미지수는 x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뭐가 없어져야 돼? y가 없어져야 되지. 함부로 없애? 그게 아니지. 앞에 있는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대입하라는 소리입니다. 제 말 이해됐습니까? 그대로 그러면 써볼게요. 7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y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요? 저기 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대입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마이너스 3까지. 역시 계산하면요. 분배 뭐 잘해줄 게 있죠? 잘해야 되네요. 7x의 제곱 플러스 1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4 x 마이너스 3으로 분배가 끝났고요. 동류항이 있네요. 19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다항식의 계산은요. 어찌 보면 단항식보다는 좀 편한 게 중1 때 했던 1차식의 계산과 거의 흡사할 뿐인 겁니다. 그 차이점은 제가 수업 초에 알려줬었죠. 어렵지 않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항식의 계산 발전 문제 3문제를 남겨놨는데 뭐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는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한 것이니 그걸 차근차근 잘 풀어내면은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10번. 이 문제는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요. 얘들아, 얘는 어쩔 수 없이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으로 풀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꼭 그렇게 풀어야 될까? 우리 등식이니까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좀 풀어볼까요? 좀 다르게 풀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이 양변에 5a를 빼줄 수 있습니다. 그쵸? 양변에 빼기 5a를 각자 더해주면 되잖아.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그치?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대가로에 2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여기 괄호 엄청 많아요. 네모 더하기 4b 괄호 중괄호 대괄호는 5a 마이너스 8b라고. 제 말 이해되나요? 지금 x 표시한 건 없애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양변을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 마이너스도 사라지겠죠. 제 말 이해돼요?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2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중괄호 그대로 쓸게요. 3a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4b 소괄호 중괄호는 뭐가 변하냐면 얘도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겁니다. 이건 양변에 곱했다는 표시예요. 제가 그냥 표현하기론 그럼 마이너스 5a 플러스 8b로 변했습니다. 싸라랑 됐죠?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이항시킬게요. 2b-a니까 이항시키면 a 이항시켜서 부호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2b로 이항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6b가 됐습니다. 그리고 좌변은 마이너스 3a 중괄호 마이너스 소괄호 네모 4b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여러분.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그냥 지워도 될까요, 이렇게? 지금 칸이 없어 보여서.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괄호가 싹 풀립니다. 그리고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됐지? 그리고 이 3a 역시 싹 이항시키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a로 넘어가겠죠.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나요? a-6b가 됐습니다. 뭐가요? 마이너스 네모 플러스 4b가. 역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또 곱할게요. 이거 뭐? 이 부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사라랑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네모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 4p를 이항시키면요. 결국에 네모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b로 끝나겠죠. 왜요? 이 4b가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4b로 이항돼서 계산한 결과값이 플러스 2b가 될 테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반대로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 아 이렇게도 되네. 너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되네. 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법일 겁니다. 11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이게 나오고 이 두 개를 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쵸? 기억은 쉽게 구하겠네요.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니까. 근데 니은을 구하려면 얘를 알아야겠네. 그럼 얘를 디귿이라고 할게요.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자, 풀이 가겠습니다. 좀 앞에서 쓸게요. 기억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3a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기억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에요. 뭐를 더해야만 기억이 나올까? 그러므로 기억은요. 자, 3a 제곱하고 뭐를 더했더니 a 제곱이 됐대. 그렇다면 마이너스 2a 제곱이 필요해. 그쵸? 그리고 여기는 a가 없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a가 생겼네? 그러면 x의 이 기억의 마이너스 a가 있던 거네. 그리고 2에다가 뭐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됐대. 그럼 마이너스 4가 기억이 있어야겠네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니은을 구해볼게요. 니은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에 디귿을 구해야 할 텐데 이 디귿을 파란색으로 풀게요. 디귿. 디귿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검은색으로 쓰고 3a 제곱에 플러스 2에 자, 빼기 디귿입니다. 없던 디귿을 구해야지 니은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걸 계산했더니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이 나왔대요. 그러므로 디귿은 우리가 바로 쓸 수 있겠죠. 여기 3a 제곱에서 디귿에 뭘 뺐더니 a 제곱이 됐대. 그럼 디귿에서는요 2a 제곱이 있어야겠죠. 자, 뭐 없었는데 뭘 뺐더니 얘가 나왔대. 그러면은 디귿엔 마이너스 3a가 필요하겠지. 플러스 3이 필요하니까 이 마이너스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생각이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2에다가 뭘 뺐더니 나왔대. 그러면은 1만 빼면 되겠어. 디귿도 됐다. 아, 그러므로 니은을 구할게. 니은이라는 애는 여기 쓸 수 있을까? 최대한 써볼게요. 니은은 디귿인 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5a만 하면은 니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니은은요 바로 할 수 있겠죠.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이다. 즉 우리가 구하려는 기억 니은은 여기 있고요. 기억 그리고 니은은 여기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12번 풀어볼게요. 밑면의 가로 길이가 뭐 3a 세로가 1인 직립면체와 그리고 2인 1인 직립면체가 이때 이 아이의 부피를 얘기할 건데 큰 직립면체의 부피는 9a 제곱 플러스 6a 비례요. 작은 직립면체의 부피는 4a 제곱 마이너스 2a 비례요. 그때 이 h를 구하래. 기둥의 부피 구하는 것은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야. 근데 이 큰 애나 작은 애 지금 높이가 없으니 얘를 그냥 h1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를. 그리고 이 작은 애는 h1, 큰 애는 높이를 h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작은 애의 부피를 구해볼게요. 이 작은 애의 부피가 이거랬어. 근데 얘를 식으로 쓴다면 밑면의 넓이인 2a 곱하기 높이인 h1이 이 아이의 부피겠지. 됐나요? 두 번째,
이 큰 직면체의 부피도 식으로 써볼게요. 밑면의 넓이인 3a 곱하기 높이인 h2가 이 아이의 부피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근데 나는 지금 결국에 h를 구하는 거니 h1 더하기 h2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 두 식의 h1, h2만을 따로 딱 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죠. 얘는 h1만 남기고 양변에, 그러니까 양변에 여기에도 여기에도 이 2a의 역수만큼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없어질 거야. 그럼 여기에 2a를 곱할 거야. 즉 h1은 4a의 제곱 마이너스 2ab에 곱하기 2a분의 1을 계산하면 되겠지. h2는요 똑같습니다. 나는 얘만 필요해. 그럼 이거의 역수만큼을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요 h2는요 9a 제곱 더하기 6ab에다가 곱하기 3a분의 1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계산한 결과값은요 2a-b가 나올 것이고 h1이, 그리고 h2는요 3a 플러스 2b가 될 것입니다. 됐죠? 근데 h1 더하기 h2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h였어요. 다시 뭐라고요? h1 더하기 h2가 뭐였다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h였어. 그러므로 h는 이 둘의 합인 몇이요? 5a 더하기 b로 이렇게 끝날 수 있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여러분께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칸이 좀 작아가지고 좀 빡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보면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로써 중단원 마무리 다항식의 계산도 모두 끝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차 부등식만 남겨두고 있네요. 조금만 힘내주십시오.